오늘 본 행사를 위해 멀리 서울에서 참석해 주신 새정치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위원장단 의장을 맡고 계시죠. 윤여준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호군 위원장님이십니다. 이계양 위원장님도 모셨습니다. 윤장현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효석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안철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소통위원장이신 송원창 의원님도 오려고 하셨지만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14개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소중한 내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내빈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서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지만 새정치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오늘 전북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자유발언, 내가 생각하는 새정치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여성, 청년, 장애인, 문화, 체육 분야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여성 분야 김진홍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님께서는 현재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주제에 마땅치 않는 발표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새정치,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주변에서 소리내는 몇 가지의 내용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 여성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편하게 신바람 나게 일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죠. 정책이 있습니다. 일가족 양립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가족에 대한 양립 정책이 정말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성들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물음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주변에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라던가 돌봄 서비스들이 많이 지금 생성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시설도 열악하지만 그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 내용이라던가 보시면 정말로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저희가 끝나는 시간은 6시인데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시간은 6시 이내에 모든 것들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저희 여성 근로자들은 아이들 걱정 때문에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부랴부랴 퇴근길에 바쁩니다. 일가족 양립 정책이 정말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가 느끼기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만이
우리 여성들이 정말 신바람나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돌봄 시설에 대한 확충, 열악한 시설에 대한 보완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면 각 직장에서도 슈퍼우먼을 아직까지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미디어 프로그램을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혹시 보시나요? 그걸 보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야 그나마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함께 양립 말 그대로 같이 섰을 때만이 여성들도 남성들도 전부 다 가족 생활이 됐든 노동 생활이 됐든 모든 면에서 분명히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경력단절 여성이랑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여성 가장분들 많이 오셔서 상담을 요청을 하시고 구직 자리를 알아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중간에 상담을 종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절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정책적으로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선 이 자리까지 섭외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해주셔서. 그 다음에 저는 넬슨 만델라나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해 왔습니다. 솔직하시고 국민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국민과 항상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항상 정사를 보셨던 걸로 기억이 돼서 많이 존경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도 누구 못지않은 존경을 받는 의원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 곧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아까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분야의 김휘중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중님은 전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었고 현재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든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전라북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께서도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셨겠지만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의 관심사는 바로 취업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취업준비생들이 흔히 선호하는 기업들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주요한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일쑤이며 이는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2012년도 전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만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전주의 경우에는 탄소기업 유치 촉구와 그리고 지역 인재들을 할당 채용하는 조례를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새정치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정치의 길을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후보로 계실 때부터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아오셨고 지금도 새정치 신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기성 정치권에서 젊은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성 정치권이 아닌 청년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을 찾아 나섰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정치 사회에 관심 없이 자신의 앞날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현상과 보다시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바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정치의 중심에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미약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내신다면 새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는 곧 새정치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의견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기가 첫걸음마를 떼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새정치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첫 걸음을 잘 내렸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첫 걸음에 큰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새정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분야인데요. 유미정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정님은 장애 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이십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한 게 되는 것이 현실이 장애입니다. 때가 되면 해야 하는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 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장애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의 모든 것과 맞서야 하는 힘겨운 고통입니다. 지금껏 그 고통만을 바라보며 동정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이제는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고통스럽고 힘겨운 아이들이 온 힘을 다해 내딛는 한 발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의 걸음으로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권리가 요구되어지는 현실을 당연히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장애인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장애 당사자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기에 온 몸이 비틀어져도 외치는 그 소리에 어떤 현실이 있으며 어떤 것이 당사자에게 당연한 것인지 생각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오.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장애를 지닌 당사자와 가족은 그 모든 것이 편견과 차별 안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히 되어지지 않는 삶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그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와 교육적 혜택, 수저로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수저를 집어 올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생각도 없이 경제성과 효용성의 논리로 소외시키며 개인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만 떠넘기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대비로부와 장애 인권과 교육의 질이 최하위 순위에 있는 정부입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 당사자와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 그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 당사자의 고통에 더 큰 고통이 더해지고 그것은 가족 고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전문 장학사의 비리도 솜방망이로 넘어가며 타 지역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특수학급 설치율이 떨어지고 지원센터의 운영이 미흡함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비책과 문제 발생의 처리 과정 또한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의 취업의 현저히 떨어지고 취업 현장과의 연결 또한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적 진단 시 보호자 지원 또한 크게 떨어져 현실을 전국 대비 고른 향상으로 이끌어내는 새 정치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많이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안아야 하며 국가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장애를 지닌 한 국민에게 당연한 것이 그 개인의 삶에 당연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철수 신당이 잘못된 시선과 사회적 편견, 차별의 기존 틀을 깨뜨려 주시고 이에 부합하는 장애 당사자들의 복지,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 안에 인권과 자립이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과 같습니다. 장애 당사자에게 개별적 맞춤 복지 정책이 인권부터 생애 주기별 평생 학습까지 이루어져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환경과 교육과 복지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서게 되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새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분야의 김선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님은 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전북 민회중의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몇 해 전에 원학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솔찬의 아고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북의 대표말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아고똥하다는 얘기는 전라도 사람, 특히 전북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의 우열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열세인 사람이 그것을 대항해서 대변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맹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라도 사람은 그런 아고똥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전에 안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화, 정열이, 기타 많은 곳에서 전라도 사람들의 솔찬에 아고똥한 짓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를 다 대변할 수 없고 몇 가지 아고똥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한국 문화는 지역 문화가 있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역 문화를 다 뺏어간 사람들이 다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제도이고 예산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아고똥하게 쳐다보면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문화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월 31일 날, 지난 12월 31일 날 문화기본법과 약 10년 전서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을 요구했던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5개년 계획들을 광역자치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앞으로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해야 되겠지만 전라북도가 재단이 없기 때문에 논의 구조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 단위에서는 논의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예로 전라북도는 각 대학의 연구학과 출신의 졸업생들은 단 한 명도 전북에 취업하지 않고 서울로 다 올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연극인 중에 연봉 300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군 제외합니다. 이 300을 받고도 이곳에서 있는 것은 아고똥한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월급과 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계신 분이 가끔 문화하는 자리에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걸로 시작합니다. 제가 문화는 잘 모르는데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셔가지고 제도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안철수 의원님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는 무슨 토크 콘서트가 한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화적 방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재미도 느끼고 심플히도 하게 되는데요. 거기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존중입니다. 그 존중이 서로 공유가 될 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너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창의로운 생각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현재까지 갈등과 반목, 전라북도는 새만금이라는 큰 틀이 있는데 지역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방어적 논리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좀 앙뚱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전라북도 안에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록문화가 전국에 버젓이 전승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묘양산, 오대산, 평양, 이러한 기록문화의 원본은 부산에 가 있습니다.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기록문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새만금의 간척의 역사는 개발의 논리에 빠져서 언제 발전할지 모른 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을의 역사, 해안의 역사, 맛보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역사, 해양의 역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구상할 것은 새로운 문화로 황해 문화벨트 또는 황항해권을 포괄하는 중심에 서서 새만금이 문화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치의 바람은 창의로운 생각이 가장 완벽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새정치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가치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만남을 주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분야 엄기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원님께서는 현재 국민생활체육 전주시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생활체육 전주시 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엄기원입니다. 분야 대표 앞에 제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아스판인데 저는 좀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예체능 TV에 나오는 강호동 씨가 하는 예체능이 생활체육이고, 또 지금 소치 올림픽이 곧 열리는데 여기에는 엘리트체육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을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계 대표로 이 자리에 서서나 모든 체육의 입장을 전해할 수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면 신체활동의 구조, 자기 표현의 기회, 신체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단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종래 체육, 스포츠는 젊은이 중심의 경기 스포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엘리트 체육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부터 연령층까지 인간을 좋아하는 생애에 걸친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져 생활체육 개발과 필요한 시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공공 스포츠센터 운영, 또한 조직,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라든가 공회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고요. 또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 배출의 조건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백세 시대를 대비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인한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새정치 알리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는 학교 체육을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체육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체육을 즐거움을 갖출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질서의식을 길러준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공부에, 입시 공부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보충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가 체육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이나 기타 미국 이런 나라는 일주일에 한 6시간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치에 대한 체육의 시작이
생활체육, 기초 및 학교체육이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고 체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가 모르겠지만 측면단은 있지만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족한 예산과 시설로 학교 체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도 너무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에서도 그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보는 새정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앞에 겸손하고 섬기는 진솔한 정치, 서민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정치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통해 심기일전과 정의로운 순리의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새의연한 정치가 답습되지 않는 신선한 새 정치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새 정치의 첫걸음이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이곳 호남, 전주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응원할 것입니다. 원희 힘내십시오. 새 정치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분의 자유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포함한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가 새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전북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설명회 및 질의응답은 전북 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최인규 이사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책대 토크 내일에 실행위원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지역의 또 새정치 신당의 창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여섯 분 공동위원장님들 일일이 다 모시고 토론회를 해도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남는 시간 한 30여 분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를 어찌 할까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 겸 새정치 길에 대해서 우리 윤여준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아까 5분의 그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혹시 필요한 답변이 있으시면 위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여준 의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새정치 길에 관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여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무슨 창단에 관해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새정치의 알맹이를 채운 내용을 국민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희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전북 도민들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요청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그게 뭔지 그걸 알아가지고 저희 새정치 알맹이를 채우는데 많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장황하게 설명드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아까 안 의원께서 상세히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불과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말씀을 한 분이라도 더 듣는 것으로 시간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위원장님? 네. 그러면 먼저 아까 저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분 발언을 먼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문화, 체육 분야의 이제 의견들 들으셨는데 그분들의 의견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죠. 근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죠. 최근에 전국 교육청 앞에서 많은
그 계약직 노동자들이 시위하시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구 어디 계시나요?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꼭 발언을 좀 하게 해달라고.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아, 예. 저기 계신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요. 그분을 먼저 질의할 거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손을 들으셔서 한 두세 분 정도 받고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츠 강사 김소정입니다. 먼저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작은 희망이거든요. 기대고 싶은 것. 살 길이 없으니까 정치인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 좋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만큼 국민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님께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우연하게 책을 통해서 봤는데 안철수 의원님이 어머니의 그 교육관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배려받고 존중받고 자란 분이라면은 국민의 의견에도 소통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또 질의를 한다면은 국민의 당이라는 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데 지금은 당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당내에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가는 배신자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새 정치라면은 적어도 자기 당에 있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여주고 그것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라면은 귀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당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그 당의 의견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은 박쥐처럼 그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박쥐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힘을 실어주어서 황금박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당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고 그 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만들어내는 것이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이 그러한 차원에서 생겼는데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지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정규직 정규직은 사회가 만들어 놓는 신분제도인데 여기서 참 한탄할 만한 것이 비정규직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욕먹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보조 강사로 들어갔지만 주강사 역할의 이상을 학교는 요구해왔고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북권만 봐서 310명 중에 42명만 살아남았고 최근에 150명을 뽑는다고 하였지만 3개월간 계약을 유지한다. 3개월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열심히 땀 흘렸더니 정규직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넘보는가?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열심히 일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 받을 만큼만 일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열정도 있고요. 전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관해서 그들은 전문성도 없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어떻게든 계약이라는 조건으로 학교에 발을 내밀면은 조합이나 그런 것을 끼고 다시금 정규직 자리를 회복해서 학교에 눌러앉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에서 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 저쪽에 오른쪽에 계신데 마이크 가지고 다음에 하시고요. 먼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분 중에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아버님께서 오셨을 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심이 천심이라고 알머니께서는 왜 그때 일어난가 지금이 이렇게 많은 그 국민이 관심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김효석 위원장님의 그 7당 윤락이라는 말이 아마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늘을 가리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그 기존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하게 경청을 하고 또 공정하게 새로운 인물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더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변정치는 안 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인을 뽑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겠지만 주임식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새정치신당이 지도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그 민주당과의 어떤 여론조사가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신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많은 후보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해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은 역효과가 나중에는 저희도 소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기업적인 걸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북도 저희가 전주하고 대전에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라북도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전까지 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도시사람이나 모든 정치인들은 마치 전라북도가 대기업만 들으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한투기업이 정말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한투기업이 중견기업을 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도산하고 지금 군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대기업에다 투자했지만 과연 얼마나 그들이 전라북도에 헌신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대기업에 의한 경제가 아닌 정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또 각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정말 한쪽기업들이 중견기업을 갈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가운데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2분 정도 더 하시겠습니다. 시간. 네?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어요. 마이크 하나. 짧게 해주시죠.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필요 없고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당을 만드는데 한 30억 했으면 그만큼의 현실적인 성과가 나와야 돼요. 전북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북도지사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장수만 잘 세우면 전북도지사만 잘 세우면 우리가 전북도지사 먹고 익산시장도 먹고 전북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강봉규씨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새누리당에서 정운천이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30% 정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좀 더 얻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유성엽하고 송하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들 별거 아니에요. 질문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봉규씨를 전북도지사로 영입을 하면 전북을 싹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만 잘 내면 서울시장도 먹을 수 있고 광주시장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나오고요. 예, 저쪽에 올라옵니까? 마이크 되니까 예. 아까 그 자유 발언인 줄 알았는데 정해진 분들만 하길래 또 나가십니다. 먼저 안철수 신당을 준비하는 분들께 5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익산 시민이고요. 당 이름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먹고 살자 당을 제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당 이름들은 다 새누리당, 민주당 뭐 이런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자.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먹고 살자당을 제안드리며 그리고
게다가 순 우리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래서 뭐든지 딱 피부에 와닿게, 가슴에 와닿게, 뼛속까지 와닿게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컨대 최저임금, 임금이 핵심이겠죠. 왜냐하면 뭐 복지정책, 세금을 걷어서 한다는 거는 결국 유리지가 털어서 하는 거니까 결국 임금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9,000원 이렇게 분명하게 정책을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눈을 와닿게요. 나머지 뭐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셋째, 안철수 의원님께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요. 선거연대는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떳떳하게 우리의 소신대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 강단이 있는 이미지에 온건함을 더 씌워가지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 온건한 이미지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연대는 없다. 이제 테러를 차단하고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짧게 하겠습니다. 철새 정치인을 받는다고 뭐 그런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당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일단 받고 대신 구태 정치를 한다면은 단호하게 내치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는 묻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이거는 대변인 논평을 할 때 장차 대변인을 하실 분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논평을 할 때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없다. 적은 없다. 원수 있잖아요. 원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논평이죠. 우리 저 금태 대변인 탈출 거니까. 대변인 계십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뭐 잘못된 정책을 하잖아요. 그럼 감정적으로 막 비난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리고 만약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좋은 정책을 내놨다. 그러면 좋다.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네. 언제나 대안을 내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새정치에 불꽃을 띄워가지고 전국으로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유화를 하시기 어려우니까요. 아닙니다. 예. 지금 저 서울로 올라가는 차 시간도 있고 또 이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우리 현장의 가족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 안 의원님부터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경제 논리로 보면 비정규직 분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규직으로 계속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서 한 분을 고용을 한 다음에 그 업무가 끝나면 다시 내보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업의 편의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럼 사실은 그분께 월급을 더 많이 드리는 게 경제 논리에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상하게 월급을 덜 쓰는 그런 쪽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지난 벌써 2년 전입니다만 대선 때 몇 가지 이제 저희들이 공약들을 만들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건 2가지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미 익히 다들 알고 계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드려야 된다. 그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2년 쓰고 내보내고 다시 2년 쓰고 내보내고 그런 게 악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그 직종 자체가 계속 그 기관 내에서 그 필요한 직종이라면 사람을 2년마다 바꾸면서 편법적으로 계속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데 그런 직종이라면 그거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고 그런 정도의 중요한 원칙들은 그 지금도 그때 2년 전에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후보가 난립해서 빨리 결정을 왜 못 해주시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당이 아니어서 후보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창당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 제가 조금 전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한 그런 룰들을 정해지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뭐 누구와 친하다든지 어디 들이라든지 그런 쪽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것들 이제 약속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는 아까 이제 학생분이 선거연대는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효섭 원장입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처음에 돌보기 문제, 취업 문제, 장애인 문제, 문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새정치가.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청년이 먹고 살자다. 그래서 귀에 번쩍 들립니다. 먹고 살자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새정치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정치가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 내놓은 우리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들고 나갈 겁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하면 내 시장실, 내 군수실, 내 지사실 방을 보육시설로 내놓겠다. 이런 단체장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호화청산을 지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많은 부채를 안기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자치단체장을 또 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정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삶의 정치에 천착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풀어나가야겠다. 지금 전라북도 임실 같은 경우에 4명의 군수들이 연달아 비리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후보들은 그야말로 부패 제로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부패 제로. 자세한 왜 부패가 생깁니까? 어디에 생깁니까? 인사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막기 위한 장치를 이번에 다 내놨습니다. 자, 인사 문제 전액을 막기 위해서 뭘 할 것입니다. 또 예산 문제를 멋대로 자치단체장들이 집행하는 데에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또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패 제로를 만들어내겠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 새정치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가 나서 풀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차츰차츰 다음 주부터 또 말씀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삶의 정치가 새정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오늘 전화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삶의 문제에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앞서 5분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분 자유 발언해 주신 분들 내용도 저희가 다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듣기에도 앞으로 저희가 새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정당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